윤서진은 오늘 아침에도 현관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참으면 지나간다고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파트 계단에서 박현수의 발끝이 무심하게 그녀의 정강이를 스치고 밀쳐 떨어뜨렸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며 비켜서라 했다고요. 서진은 그 순간 숨이 멎은 사람처럼 굳어섭니다. 눈앞이 좁아지고 외벽에 차가운 시멘트 냄새가 코를 파고듭니다. 몸이 흔들렸지만 손잡이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되찾았다고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내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서진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집의 질서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울었는지요. 폭력이란 말이 집안의 기물처럼 조용히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요. 서진은 염치와 체면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무난히, 그렇지만 성실히 살아왔다고요. 결혼 초반엔 사소한 짜증도 서로의 피곤이라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꼬였다고요. 거래처와 다퉜다고요. 그럴 수 있죠. 사람 사는 게 늘 곧게 서 있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사과 대신 변명만 늘어난 말들은 칼날처럼 달아가며 그녀의 마음을 긁어냈습니다. 오늘의 발길질은 그 칼날의 마지막 예고편 같았다고요. 조용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서진은 이제 압니다. 계단참 아래서 이웃 김 여사가 놀란 눈으로 서 있습니다. 괜찮냐 묻는 시선이었죠. 서진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입니다. 괜찮다고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오늘을 덮어두지 않겠다고요. 상처를 잊는다고 낫는 건 아니라고요. 피가 마르면 멍이 남고 멍은 더 깊은 자국을 부른다는 걸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남편의 발끝은 단지 촉발점이었을 뿐입니다. 소리 없는 경보가 울렸고 이제 응답할 차례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다리를 살핍니다. 푸른 기가 번지며 붓는 자리가 보입니다. 얼음팩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대며 호흡을 고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차례로 깔립니다. 밤늦게 들어와 던지듯 내던진 지갑, 가족 모임에서 건넨 모욕적인 농담,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내 탓을 하던 목소리, 그리고 오늘의 발길질까지. 서진은 그 모든 조각을 한자리에 모아봅니다. 사건은 늘 흩어져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고요. 그 선의 끝에 서 있는 자신을 확인하니 마음이 이상할 만큼 고요해집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첫 장에 한 줄을 또박또박 적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게 덧붙입니다. 나를 지킵니다. 글자를 적는 손끝이 떨리다가 곧 안정됩니다. 기록은 증언이 되고 증언은 방향이 된다고요. 서진은 증거를 모으는 일부터 하기로 합니다. 상처의 사진을 남기고 시간을 적고 상황을 복귀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저녁이 되어 현수가 들어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립니다. 반찬이 소박하다며 현수의 이마가 찌푸려집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표정을 읽으며 자신이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사실만 담습니다. 감정의 불꽃은 안쪽에서 타오르지만 겉은 잔잔히 식혀둡니다.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라고요. 성급한 분노는 계획을 무디게 만들 뿐이라고요. 밤이 깊어가자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상담 시간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센터의 번호를 저장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약함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그녀는 오래 미뤄둔 연락처로 손가락을 옮깁니다. 친정의 언니입니다. 그동안 걱정 끼치기 싫다며 숨겨온 일들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은 연결이 있어야 버틴다고요. 연결은 그녀에게 숨을 돌릴 틈을 주고 틈은 다시 힘이 됩니다. 새벽 무렵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서진은 조용히 창문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복수라는 말은 때로 잔혹하게 들리지만 그녀가 바라는 건 누군가를 망치기 위한 폭주가 아니라고요. 다만 자신이 짓밟힌 자리에서 똑바로 서기 위한 균형의 회복이라고요. 그러나 균형을 바로 세우려면
상대가 쌓아온 거짓과 폭력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확인을 건넵니다. 두려움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멈출 건가요? 멈추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빛이 조금씩 동쪽에서 번집니다. 서진은 다이어리를 덮고 깊게 숨을 쉽니다. 오늘부터의 날들을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선언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방식 그대로, 그러나 법과 진실의 방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단단히 굳어집니다. 삶은 끝장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장낸다는 말을 끝내 뒤집기 위해 있는 것임을 그녀는 압니다. 이제 막 첫 장이 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여느 때처럼 차려입고 부엌에 섰습니다. 그러나 손끝에서 밤 냄새 대신 싸늘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집안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전날의 발길질이 아직 다리에 남아 있었고 그 멍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녀의 심장을 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더는 무심히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박현수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용히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오늘은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현수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습관처럼 내뱉는 변명이었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곧게 세우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그 울림은 식탁 위에 가라앉은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니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진이 스스로 입을 열기를 기다려 주었죠. 서진은 오래 묵혀둔 말들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언니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말라고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 말은 서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며 눈물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 안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해방이었는지요. 며칠 뒤 서진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그 문구는 그녀의 상황을 정확히 찔러왔습니다. 상담사는 서진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분명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서진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기에 그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수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전에는 순순히 따르던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진이 흘끗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자신을 고발하려는 건 아닌지, 불안이 그의 눈빛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이야말로 현수가 처음으로 마주한 균열이었고 그 균열은 곧 벽을 무너뜨릴 시작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서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상담소에서 받은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밑줄을 긋고 메모를 남기며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쯤 그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의 공기는 더 이상 나를 조르지 못할 거라고요.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단단히 준비할 것입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가득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창호를 넘어 서진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는 두려움 대신 결심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서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고 다음은 행동입니다. 주말 아침 아파트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윤서진은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숨 고르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웃 김 여사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주저했지만 곧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계단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냐고요. 김 여사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고요.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증언해 주시겠냐고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나도 같은 여자로서 그냥 넘길 수 없다고요. 서진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고통이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술 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피해 방으로 들어갔을 서진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괜히 시비를 걸며 집안이 답답하다느니 밥상에 정성이 없다느니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세상도 알게 될 거라고요. 그 순간 현수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권력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자 서진은 거실불을 켜둔 채 서류를 펼쳤습니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받은 이혼 절차 안내문, 상담소에서 제공받은 법률 지원 정보, 그리고 그녀가 정리한 일기와 사진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스스로 다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는다. 숨는 것은 내 삶을 빼앗기는 길이라고요. 며칠 뒤 서진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묻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냐고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녹음 파일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요. 순간 서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떨림은 무너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현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집안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또렷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내게 했던 그 발길질, 그 모욕. 이제는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창문 너머 별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진은 다이어리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길임을 압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겁게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삶은 같은 궤도 위를 돌지 않을 것입니다. 윤서진은 마침내 법원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 위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끝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긴 줄 끝에 앉아 서류를 꺼내 들었을 때 그녀는 스스로를 낯설게 느꼈습니다. 예전의 그녀라면 남편의 눈치를 보며 이런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랜 침묵을 끊어낸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은 고요했습니다. 판사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진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차례로 제출되자 법정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 박현수는 당황한 듯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이내 목소리가 거칠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기록들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진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공허한 정적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래도록 눌려있던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감옥 같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서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은 돌이킬 수 없다고요. 하지만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 발길질을 당하던 순간 이미 되돌아갈 다리가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며칠 후 친정집에서 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는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는구나. 그 말에 서진은 잠시 눈물이 솟구쳤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음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려는 증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움켜쥐고 있다고 믿었던 권력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흔들리든 이제 자신의 길은 그의 그림자와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에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해진 건 하나였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끝장낸 건 그 남편의 권력과 자신을 가두었던 오래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건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발소리만 들어도 움찔하던 몸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증거를 정리하고 상담소의 지원을 받으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이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직시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직시해야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현수는 초조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서진이 예민하다며 떠들었지만 정작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증언, 상담소의 기록, 사진과 녹음 파일들, 모두가 그의 말과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해졌습니다. 세상이 자신 편일 거라 믿었던 그는 이제 혼자였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서진은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료들의 웃음소리 속에 앉아 있으니 마치 잃어버렸던 일상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농담에도 무작정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존중하며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 놀라워했지만 서진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부서지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요. 대신 더 강하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밤이 되면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불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앉아 다이어리를 펼치고 오늘의 감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록은 그녀의 무기가 되었고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했던 수모 그대로 나는 법과 진실로 돌려줄 것이라고요. 그것이 복수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문 초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손에 쥔 작은 빛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고요. 하지만 그 끝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을 덮어내듯 붉게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곧 어둠 뒤에 별빛이 나타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균형을 잃을 때 가장 잔혹해지지만 또다시 균형을 찾을 때 가장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선언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끝장내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박현수는 점점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이 주변 사람들 사이에 소문처럼 번지자 그의 체면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대놓고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애써 웃어주던 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현수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권위와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매일 들려오는 듯 했으니까요. 반면 서진은 한층 굳세어졌습니다.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며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은 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걸어가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 눈빛엔 반성이 아닌 두려움이 엿보였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나를 잃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민낯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 말에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컥한 숨소리만 방안을 메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조용히 거실불을 켰습니다. 손에 든 다이어리를 펼치고 오늘의 기록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남편이 흔들릴수록 나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중간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정폭력의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서진은 긴장으로 굳어 있다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잃어가는 건 권력이고 내가 되찾아가는 건 존엄이라고요. 현수는 점점 더 몰락해 갔습니다. 친구들에게조차 등을 돌림받자 그는 서진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그 원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몰락이야말로 그가 자신에게 했던 일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복수는 폭력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밝힘으로써 완성된다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에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달빛 아래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맺음입니다. 그리고 그 끝맺음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날 윤서진은 누구보다도 담담했습니다. 재판장이 가정폭력의 명백한 사실과 남편의 책임을 인정하며 판결을 읽어 내려가자 법정의 공기는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박현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며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그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증거와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의 단단한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판사의 마지막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이 주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수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지만 이 또한 과정일 뿐이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서진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그 빛이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 몇몇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진은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법원 앞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빈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알지 못했지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남을 짓밟아 세운 성벽은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게 마련이라고요. 서진은 친정집에서 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끝났지만 동시에 시작입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엔 오랜만에 평온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밤 서진은 다이어리 마지막 장을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울 것은 증오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글자를 적으며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윤서진은 판결 이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마음대로 떠난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가방을 닫는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고요. 기차역에 도착하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오랜만에 자유를 실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 있는 자신이 낯설면서도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억눌려 있던 날개가 드디어 펴진 듯 했으니까요.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들판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끝장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짓밟던 그림자였다고요. 그 시각 박현수는 여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권력과 체면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기운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독만이 남았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쌓아온 모든 폭력의 대가였습니다. 서진은 여행지에서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기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다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다시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며 살 것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글자가 하나하나 채워질수록 그녀의 마음도 채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 가득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끝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끝내야만 진짜 시작이 온다는 것을요.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이 마침내 흘러내리고 그 자리에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윤서진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더 이상 그녀를 가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해낸 사람이 되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삶은 충분히 빛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끝장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을 끝장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진짜로 시작합니다.